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궁금한데요.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한중 관계 회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어제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어제 일간으로는 71.7%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9월 4일 이후에 2개월 만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개월 만에 일간 지표가 70%로 올라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중 집계, 월, 화, 수 3일간 집계한 것인데 최근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조사 결과는 2%포인트가량 오른 69.4%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전해져 왔고 또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들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했던 내용.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적폐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적폐를 아무튼 청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2.2%포인트 올랐고요. 아마 내일 모레 발표될 내일 발표되겠군요. 네. 한국갤럽 조사도 저희 조사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제 같이 트렌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된 게 아마 갤럽이 73%였던가요? 네. 꽤 높았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엿보이고 어제 아무튼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한국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는데 굉장히 국내 정치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적어도 이제 보수층은 모르겠는데 중도층이 다시 이탈했던 지층이 잘 복원이 되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 2.2%가 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지율에서 2.2%가 올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되나요? 지금 뭐 월 단위로 본다면 뭐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 단위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한 2% 이상이 올랐다, 그러면 내렸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북 대외 관계가 상당히 안정 국면에 약간 들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좀 풀렸죠.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좀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최근에는 좀 줄었죠. 좀 소강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보면 그리고 트럼프 또 방한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외 관계가 좀 안정적인 어떤 관리 모드로 좀 들어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던 듯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호평이 있고 세 번째는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다시 부각도 되고 또 반면에 야당이 질의멸렬하고 각 당에 다 내분 사태가 좀 있거든, 주요 정당이.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지지율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첫 해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폭락했었죠. 폭락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는 50%, 60% 이렇게 기록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이맘때쯤 한 50%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 비교하면 지금 70% 안팎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최근 들어서 샤이 보수가 너무 많아서 응답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크고 또 굉장히 오래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부채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유산으로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많은 언론들이 진보 언론조차도 과거에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좀 비판을 했던 모습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국정 동력의 힘이
이른바 이제 팬덤 현상까지 생기면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적폐 청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거하고 나서 좀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고 뭐 댓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여전히 뭉쳐 있다. 관심도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도를 그 임기 초반에 고공행진했던 게 YS였습니다. 네. YS가 약 70% 지지율을 한 6개월 정도 끌고 갔거든요. 그런 추세와 거의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제 YS 이후에 이제 최초로 YS를 돌파하는, YS는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대통령의 이제 자세나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 공감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이 많았는데 야당을 어떻게 요리할 줄 아는 이런 노련미도 상당히 돋보였어요. 이번에 시정연설 보니까 네. 이 플랜카드 딱 들고 있는데 그 사이를 쫙 걸어가면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플랜카드 현수막 들고 있다가 악수 안 할 수 없게 멋쩍게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을 약간 옹졸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점잖게 대우를 하면서도 상대가 좀 머쓱하게, 옹졸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당을 요리할 줄 아는 그런 노련미까지 요즘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저런 대통령이 없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어제 그 시정연설 뭐 연설의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감동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그런 모습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어제 여론조사가 그 어제 시정연설이 오후 늦게 있어가지고 네. 실제 여론조사에 이게 크게 반영이 된 건가요? 어제 여론조사에 이제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겠죠. 네, 저희가 그럴 것 이제 같은 생각인데. 투데이 롤링이라고 이틀간 조사를 해서 일간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간 조사 아까 70% 넘었다고 했는데 대략 어제 조사 1000명 중에는 절반만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 조사도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조사를 보면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한중 관계가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그 홍종학 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또 유남석 헌재 후보자, 이진성 헌재 그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좀 그 어렵게 했던 부분은 바로 안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문제, 그다음이 바로 인사 문제였는데 인사 문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세 분의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는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다 어려운 그 시기였었고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얼마나 그 지지율을 이제 낙폭을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계속 잘 풀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이런 인사청문회 악재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60% 후반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 지점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뭐 이게 정치보복이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니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부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호재 악재들이 늘 같이 막 네, 그러니까요. 터집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냐 이런 것들 또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종학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상황이. 네. 그래서 만약 이게 낙마했을 때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 요인은 있는데 또 호재 요인이 이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원 이 불법 자금, 상납 사건, 네. 특수활동비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또 MB의 다스 문제라든가 실소유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지지도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느냐를 또 중요시하는데 지난주에 국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네, 그렇죠. 그러다 이번에 복귀를 했죠.
근데 복귀 안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복귀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하고 왜 복귀했냐 한국당이. 7월 8일 날 트럼프 방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방안 때 당연히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예. 특히 보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7월 1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안 들어가고 만약에 계속 국감 거부해서 본회의 안 들어가고 7월 8일 날 들어오면 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올 때는 들어오고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 올 때는 안 들어갔다. 더 비난이 쏟아지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사실은 들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원인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면 거꾸로 이 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높은 지지율이 뭐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에 또 반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청문회 과정이에요. 네.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뭐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 홍종학 그 후보자의 경우에 만약에 반대 여론이 조금 높다고 해도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굉장히 높게 되면 그 강력하게 그냥 임명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강행은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는 지지율에 있어서 안보나 이런 원전 문제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초기에도 그랬었고 네. 과거 정부도 모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대 여론이 특히 이제 지지층에서도 높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이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홍종학 그 장관 내정자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금 장관 한 자리만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무리를 매듭을 제하는데 지금 홍종학 내정자의 이 의혹 제기들이 몇 가지가 쏟아지죠.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시민사회 때나 의원 시절에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환경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결정했을 때 아까 있던 국민 여론이 어떨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 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제1여당이고 지금 현재 내부 친박 정리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여론 지지도가 조금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어떻게 변화를 한 건가요, 대표님? 이번 예. 주 1.4%포인트 빠진 17.5%를 기록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어제 15.3%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네요. 이거는 네. 이제 9월 4일 이후에 2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진 것인데 역시 이제 친박 출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증폭 이 사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결국 체포돼서 이제 영장까지 청구가 되는 모습.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상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 문제죠. 네. 이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친박 그 의원들 출당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는데 아무튼 서청원 의원이나 뭐 최경원 의원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어떤 사태가 터지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뭐 녹취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한국당은 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탈한 지지율이 또 바른정당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정당 지지율이 이번 주 4.4%로 0.3%포인트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최저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 등 지금 탈당파들이 조만간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깨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또 나머지는 그냥 무당파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어서 지금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싸움을 잠깐 중단한 것일까요? 서로 뭐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거졌을 때 예. 서로 다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확전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일순간 지금 봉합이고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또 불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관철을 해내지 못한다면 식물 대표로 전락하는 거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끝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강행하리라 보고 그렇지만 이제 재선 그룹이나 이런 어떤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이제 내용 사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사실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하는 것들은 정치 고위 관여층들이 상대적으로 응답을 많이 하는 ARS를 중심으로 전화 면접이 결합된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정치 고위 관여층이 상당히 있는 보수층의 응답이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용 사태가 심각해지면 한 자릿수로 다시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 출당하면 좋다고 환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옮겨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친박 성향이 강한 지지층 일부는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다. 예. 그 자체가 완결점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당은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 자체 하나의 이벤트에 성공했다 해서 외부에서 관망했던 사람들이 한국당을 지지하느냐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대표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른정당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바른정당 뭐 보수를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바른정당의 이제 상당수 의원들이 또 한국당으로 돌아갈 이제 가능성이 이제 커졌고 이게 뭐 많이 보도가 됐죠. 최전방에는 아무튼 김무성 대표를 위시해서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김무성 대표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랑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바른정당 의원인지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지금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개혁적인 색채가 많이 옅어졌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그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느 분이 또 개혁적인 보수의 색채를 갖고 있는지 많은 유권자들은 이제는 많이 잊었단 말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으로도 지지율이 지금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 무당파층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보수가 지금 조금 살아나듯하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괴멸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국정원 뭐 댓글 또 이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그 수위 입고 재판받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사실은 여론조사에 응답할 의욕조차도 못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혁 드라이브는 걸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중도 또 진보 이념층을 보면은 보수층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보수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두고 일단은 한번 합쳐보자라는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약간씩 상승하는 듯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의당 지지율은 좀 해석을 해야 지금 될까요? 보니까 네. 저기 5.9에서 6.6으로 그럼 많이 0.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 희망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네. 저는 뭐 국민의당 문제는 어쨌든 당에서 좀 시끌시끌했던 것들이 좀 봉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용해졌죠. 네. 거기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통합 문제 가지고 상당히 불거졌다가 최근에 좀 잠잠해지니까 약간 좀 지지율이 상승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바른정당 얘기를 하나 짧게 더 드리면 네. 의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당을 혁신하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의당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포지셔닝을 잘 정했어야 합니다. 새 정부 들어온 이후로. 그러나 많은 어떤 정책 의결이라든가 입장 표명을 할 때 자유한국당은 별로 차별성도 없었고 당내는 늘 시끄럽고 사분오열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흔쾌하게 바른정당 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면을 내몰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바른정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짧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사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뭐 지방선거까지 갈까요? 한 20초, 30초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특히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네. 또 국민의당이 그걸 수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제 다가갈수록 뭐 지지율이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적어도 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또 보역구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좁혀질 가능성은 좀